안녕하세요. 에이징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국내 한 언론에서는 요양보호사 인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상반된 인력 확보 정책을 보도한 바 있는데요. 우리 한국은 중국 동포에 의존하는 반면에 일본은 동남아 지역에서 젊은 인력을 선발해 요양보호사로 양성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잠시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간단히 알아보고요. 일본 이야기를 계속할까 합니다. 우리 한국은 내년이 되면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 3년 후인 2027년에는 75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한데요. 예상 인력은 67만여 명으로 추산돼 대략 7만 5천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요양보호사의 인력 부족도 문제지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의 고령화도 문제인데요. 국내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10명 중 6명이 60대 이상입니다. 반면에 30대 이하는 채 1%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결국 60대 노인 요양보호사가 7, 80대 노인을 돌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 우리보다 고령화가 앞선 일본의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얼마나 될까요? 일본 정부는 오는 2040년이 되면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래전부터 69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남아 지역에서 전문 돌봄 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4만 806명의 외국인이 일본에 체류하며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제도의 모태가 된 일본의 요양보호사의 공식 명칭은 개호복지사인데요. 개호는 돌본다, 보살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일본과 달리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에는 아직은 소극적 입장인데요. 우리는 재외동포나 결혼이민, 영주권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에 한해 요양보호사 취득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일본의 10% 수준인 4,795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유치를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동남아 국가에서 청년 인력 확보를 위해 2008년에는 인도네시아와 2009년에는 필리핀과 2014년에는 베트남과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고 현지에서 요양보호사 후보자를 선발해 6개월에서 12개월간 일본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기능 실습 비자를 주고 있고요. 2017년에는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전문 돌봄 인력 비자를 신설했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은 동남아 국가에서 선발된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하면 요양보호사 양성시설에서 2년 이상 교육을 받거나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요양보호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본 내 외국인 유학생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장학금이나 체류비 등의 명목으로 3년간 최대 168만엔 우리 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4만 806명의 외국인이 일본에 체류하며 요양보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전문 돌봄 비자를 취득하면 5년간 체류할 수 있고 비자 연장도 수월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장기 체류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일본이 이처럼 젊은 외국 인력을 요양보호사로 적극 유치하는 이유는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에게는 요양보호사 일이 저임금의 기피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어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요양보호사의 평균 임금은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월 260만 원 정도이고요. 일본 직장인 월 평균 임금 342만 원에 비하면 80% 정도 수준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특히 요양보호사의 저임금 구조가 일본 청년들이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며 30대 여성 요양보호사의 인터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IT 업계에서 요양보호사로 이직한 30대 여성은 실수령액이 145만 원 정도로 혼자서도 살 수 없는 금액이라며 요양보호사 일이 좋아서 선택했지만 점차 회의감이 들고 건강도 나빠져 다시 전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젊은 세대에게 요양보호사 일은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업무라는 뜻에서 3K 업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현상이 저임금의 기피 업종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그 빈자리를 외국인으로 채우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는 아직도 국내 거주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에만 제한적으로 요양보호사 취득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적별 외국인 요양보호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재외동포나 결혼이민, 영주권 비자를 소지한 자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2022년 기준으로 4,795명으로 나타났는데요.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어 일본이 10%, 미국이 5.8%, 캐나다가 1.1%, 대만이 0.6% 순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최근에 들어서는 일본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인력 부족 문제와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 방안은 이렇습니다. 외국인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시군구 인구 감소 지역에서 3년 이상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 최대 5년간 국내 체류 비자를 신청할 자격을 주고요. 5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 비자 신청 자격을 준다는 것인데요. 특히 영주권 비자를 받으면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거주할 수 있는 가족 결합권도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요양보호사 일을 외국인에게 일시에 개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가 저소득 여성들의 생계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일시에 개방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인데요. 우선 법무부와 올해 처음으로 요양보호사 취업비자 총량제를 시범 운영하며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에 한해서 비자를 발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부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 방안에 대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현재 요양보호사의 인력 부족 문제와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에 앞서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높여주어야만 청년층의 유입은 물론이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도 일하지 않는 150만 명이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요양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월 평균 급여가 211만 6천 원이고요. 법인시설은 204만 6천 원이고 개인시설은 190만 3천 원 수준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함께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 문제도 공론화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